이 RLC 회로라는 것을 뭐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RLC 회로는 저항 R, 인덕터 L, 커패시터가 C,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전기 회로인데요. 특정 주파수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합니다. 특정 주파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진 현상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 필터, 튜닝 회로, 다양한 전자장치에 활용된다. 이 회로는 2차 회로라고 불린다. 교류 회로, AC 회로에서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변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레지스터, 저항, 에너지를 열로 솟아시킨다. 인덕터, 그 다음에 L, 코일, 자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 다음에 C, 카패시터, 축전기,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저항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인덕터는 자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커패시터는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진. 인덕터의 유도 리액턴스와 커패시터 용량 리액턴스 크기가 같아지는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 주파수는 이제 공진 주파수, 인덕터하고 이 커패시터의 어떤 전기가 같아지는 현상인가요? 임피던스가 최소, 직렬 또는 최대, 병렬이 되고 전류가 최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둘을 합했을 때 나오는 현상. 둘을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전류의 어떤 어느 압이랑 전압이라든가 똑같은 상태로 해가지고 둘을 같이 연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걸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나 차단하는 필터로 동작하여 신호를 정형하거나 튜닝한데 특정 주파수의 전기만을 통과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거나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노즐이 있는데 이것만 통과하고 나머지 애들은 뭐 통과 못한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자세히 또 알아보겠습니다. 과도 현상. 전압이나 전류가 정상 상태로 변할 때 시간에 따라 진동하거나 감쇄한다. 라디오 및 통신, 특정 채널을 선택하는 특정 채널이라는 것은 주파수 어떤 특정 그것만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특정 채널을 선택하는 튜닝 회로에 쓰이고요. 그다음 전력 시스템,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 이렇게 특정 개만 통과시킨다. 전력 시스템, 전력 변환 및 제어. 안테나에서도 쓰이겠죠. 그래서 안테나에서 다른 것이 딱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주파수가 그중에서 특정 주파수만 골라내는 이런 튜닝 회로 이렇게 오디오 장비 스피커의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그다음에 발진 회로 전력 시스템은 전력 변환 및 제어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진 현상을 잠깐 볼게요. 공진현상이라는 것은 물체가 고유하게 가진 진동수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진동수와 외부에서 가해지는 주기적인 힘의 주파수가 일치할 때 진동의 진폭이 폭발적으로 증가.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있는데 외부에서 동일하게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종류의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둘이 합쳐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동의 진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작은 힘으로도 큰 진동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또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합해져 가지고 이게 약간 그 전류의 증폭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전류의 증폭 현상은 힘의 증폭 현상, 갑자기 힘이 압축이 돼 가지고 축약이 돼 가지고 큰 에너지로 바뀐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공진 현상은 둘의 힘이 합쳐졌는데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니까 그 이상 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1 플러스 1인데 1.2, 1.3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흐름을 받아들였을 때 이 흐름을 얘가 신속하게 흡수해서 압축이 되어서 폭발적으로 힘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격파를 할 때도 온몸 힘을 여기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팍 격파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힘을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공진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적은 힘으로도 큰 진동을 만들 수가 있다. 라디오, 수신기, 악기, 무선 충전 등에서 유용하게 쓰이지만 건물 다리에서는 붕괴를 초래한다라는 파괴적인 실제로는 건물 다리에서도
이게 그 힘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힘의 분산을 이렇게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잘못했을 때 붕괴되는 것이지 공진영상 딱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에 힘이 들어왔으면 힘을 여러 군데 분산을 시키는 이런 조치가 설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게끔 쉽게 만들어 놓고는 공진영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설계 잘못이죠. 이게 힘이 이렇게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옆으로 사방으로 퍼져갖고 힘을 쪼개는 분산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기본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네. 고유 진동수 모든 물체나 구조물은 제각각 고유한 진동 주기를 갖고 있다. 이게 힘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모든 종류의 힘은 다 전달이 되는데 없죠.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그 물체가 받아들이기에 딱 좋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그 공진현상이에요. 유리잔에다가 이거를 갖다 투영을 할 때 그 유리잔이 약해서 구조적으로 다른 튼튼한 유리잔 갖다 놓으면 음파로 다 안 깨지거든요. 좀 더 강력한 음파로서도 음파 무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진동을 만들어가 충격 공기를 밀어내는 현상으로 탁 때리면 충격이 가서 깨지는데요. 플라스틱 금속컵은 안 깨지거든요. 구조물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튼튼한 놈이 있고 이렇게 탁 우리도 이렇게 차려가지고 딱 맞아 팍 튕겨내잖아요. 네, 그런 놈이 있고 힘없이 받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지만 힘이 이제 통과하는 놈이 있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힘이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투사가 안 되게 설계를 해놓은 것과 또는 힘이 하나 들어와서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쪼개져서 힘이 충격이 크게 없게 이 내부로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힘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가지고 충격이 별로 없게 힘을 잘게 쪼개는 기술 이런 게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설계 잘못을 해놓고는 그것을 공진현상이다 이러면 좀 곤란하다. 네. 공진의 발생, 외부 힘, 바람, 사람, 지기의 진등, 주기가 물체 고유 진동수 일치할 때 발생을 한다. 에너지가 시스템에 축적되어 진동이 최대치로 커진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서서히 힘이 전달되는 것보다 얘가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게 놀랍게도 그래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순간적인 힘이 응축이 확 터져버리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힘이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달걀 넣어보세요. 이게 터지지. 네, 그 안에서 힘이 축적이 돼서 터지는 게. 그래서 이거는 공진현상은 힘의 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내식자가 보기에는 네, 힘의 축적이 압력밥솥에다가 이렇게 폭탄의 폭발력을 좀 가둬놨더니 폭발력이 압축이 되어서 팍 터지더라. 또는 분산이 되어서 퓨시 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힘의 전달을 자기가 튕겨내서 옆으로 전달 안 하는 놈이 있고 힘이 이렇게 이렇게 받아갖고 주위에 힘없이 받아줘서 옆으로 전달하는 놈이 있고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 틀리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반도체도 보면 LED 트랜지스터도 한쪽에서 전류를 흘러주면 이쪽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얘가 전류를 압축이 되어서 확 이렇게 했는데 이게 터지는데 제가 이렇게 트랜지스터 얘기했었죠.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다이오드 얘기했었죠. 여기를 얇게 하고 얘를 두텁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기를 축적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을 두텁게 하면 이것이 뭐랄까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 카패시터가 된다. 이쪽으로 한쪽은 얇고 이쪽으로 두껍게 하면 전기가 이쪽으로 확 쏠린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이걸 구현할 수 있도록 똑같은 금속의 구리닥은 똑같은 금속이라 이쪽은 작게 주고 이쪽 많이 주고 이렇게 또 뭐 필름 형식으로도 이것을 구리 알갱이 또는 구리 이온의 형태로 해가지고 이쪽은 작게 주고 크게 주고 해서 전기를 걸어준다. 그럼 둘의 어떤 전류의 차이, 전이차로 인해서 전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교류 전기를 방향을 바꿔서 확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이쪽으로 전기가 온다. 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기를 전자 이동을 만들어내고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금속대가 다른 금속대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수은이라든지 전기를 받으면 빛을 발하는 그런 종류의 기체들을 이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종류가 많아요. 탄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넣어주거나 비금속 원소를 이렇게 첨가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추가해서 전류를 생성할 수 있다. 태양전지에도 할 수 있고 배터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 구조해서 그 안에서 배터리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연고자석 분말을 추가로 또 넣어주거나 구리 분말 조금 넣어줘갖고 연고자석 열이 가해지지 않게끔 하거나 자철석 넣어가지고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태양전지나 배터리 기술에서 할 수도 있고요.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구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발광 소재에서 빛을 좀 더 같은 전류 대비 증폭하는 빛을 그런 구조에 해당한다. 또 형광체에다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광 물질에다가 이게 연고자석 분말에 자철석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수은 같은 것을 같이 넣어주거나 그런 건 있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금속 분말과 비금속 이렇게 원소, 금속과 비금속 원소 이게 분말이나 이온 형태 거기다가 수은이라도 기체 형태를 같이 넣어봐라 형광체 그럼 틀려질 것이다 에너지 단위가.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납과 같은 것을 밖으로 이렇게 전파로 이게 저주파를 여러 개를 서로 방향이 틀린 놈을 한번 형광체에 부딪혀보자. 구글에는 이게 통과한다고 빛이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걸 통과했을 때 틀림없이 빛이 바라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전자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납 같은 코팅을 줘가지고 형광체를 그 위에 발라주는 이런 현상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긍정적 활용. 공지는 라디오 주파수 튜닝, MRI 기기, 무선 충전 기술, 자기 공진 방식, 악기의 소리 증폭 이런 거 있습니다. 부정적 결과 파괴. 아까 전에 여기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 이쪽은 이렇게 전기를 단격으로 옮기는 다이오드가 되면서 전기를 폭발적으로 축적시켜서 이렇게 증폭하는 이런 트랜지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여기서도 반대로 하면 반대 전류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같은 금속 또는 또 다른 금속 이렇게 비금속 원소를 추가하거나 또는 비금속에 전기를 받으면 빛을 발하는 기체들을 첨가시킬 수 있다. 수은 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소 같은 거를 넣어줘도 되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넌 전기보다 포괄적으로 전기가 나온다. 증폭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디오 주파수 튜닝, MRI 기계, 무선 충전 이 둘을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주파수를 만드는 이게 지금 어떤 레이저 빛도 이렇게 공진 현상을 이렇게 탁탁탁탁 왔다 갔다 해서 빛을 처음 생산된 두 개 생산해 두 번째 생산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한꺼번에 축약을 해서 이렇게 노즐을 통해 뽑아내는 이것도 공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울 반사기공을 둬서 빛을 그 안에 가둬가지고 그래서 빛을 하나뿐만 아니라 빛 10개를 100개를 이렇게 가둬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응축해 갖고 보내는 게 고에너지의 레이저 기술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RLC 회로가 저항 R, 인덕터 L, 커패시터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전기 회로인데요. 특정 주파수에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또는 이렇게 병렬로 이걸 처리하거나 직렬로 처리하는데 공진 현상을 나타낸다. 공진 현상의 힘을 전기를 하나로 강하게 압축해주는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것을 원래가 이렇게 말씀이죠. 둘의 전기가 이렇게 어떤 교류 전기에서는 둘 다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이 두 선을 다 가면서 강한 스파크 형상을 확 그냥 파파파박 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둘을 갖다가 어떤 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두 개의 전기를 하나로 합쳐졌을 때 강한 전류로서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전기선 하나, 둘, 셋 이래서 여기서 전류를 흐른다고 했을 때 어느 부식으로 한 선 흐를지 두 선 흐를지 세 선 흐를지 또는 네 선, 다섯 선 이것이 전기를 공급하는
하는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전기양을 약하게 갖다 강하게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다. 또는 뒤에는 배터리에서 갖다 쓰든 110, 220, 100약 갖다 쓰든 전기양을 적게 갖다 쓰고 많이 갖다 쓴다. 그래서 빛의 밝기를 약하게 강하게 갖다 쓰거나 12.5V, 30V, 60V, 110V, 220 자유조절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반도체 회로 구조에 들어가거나 전기 회로 CPU나 명령 구조에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이렇게 두꺼운 놈, 전기선의 구리선은 좀 더 많이 전거를 이렇게 흐르니까 두꺼운 놈, 또는 중간 놈, 얇은 놈을 통해서 전기를 강중력을 얻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에이사레다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 회로 기판 자체에서 CPU나 이렇게 어떤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이게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자동차도 속도를 전기량에 강하고 많이 주고 적게 주냐에 따라서 강중력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 파워를 틀리게 인버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인버터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 컨버터에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배터리가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따라서 갖다 쓰거나 큰 배터리에서 직렬로 처리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구동하고 또는 작은 배터리들에서 연결해서 전기를 추가로 해서 파워업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 또는 회로를 직렬 회로로 만들든가 병렬 회로를 둘을 같이 합해준데 전기 충격이 없도록 그것을 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놈이 되어지겠죠. 이 스파크가 이 조류 전기에서 두 선을 연결하면 왜 스파크가 일어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 왜냐면 얘는 전기가 이미 흐르고 있고 이쪽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얘가 갈 데가 얘 안에 다시 스며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직렬 이런 전기선에는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면 이쪽으로 이쪽은 접지선이 되어서 이쪽으로 다시 흘러나오려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PM 반도체도 보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어떤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 한쪽에는 PM 반도체는 전공, 양공이 많아서 빈자리가 있어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둘이 다 전자가 많으면 충돌을 해서 이것을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양쪽 다 이미 차 있기 때문에 한쪽은 빈자리를 만들어서 받아들인다. 투수가 공을 던졌다. 근데 같이 가서 이렇게 우리도 글러브로 때렸다. 그럼 튕겨도 나거든. 그러나 얘를 글러브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것이 공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떤 전기 에너지를 직렬과 병렬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진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것은 전기를 압축하는 현상이다.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RLC 회로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전기 회로인데 이것을 이거를 카패시터나 인덕터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둘을 갖다가 특정 어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둘에 충격이 없도록 이렇게 에너지 단위가 이렇게 충격이 없도록 합해주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인덕터 카패시터에 잠깐만요. 이걸 인덕터는 자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전기장을 저장하고 카패시터는 전기장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하는데요. 이 둘을 주파수를 유도 리액턴스 저항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 둘의 임피던스를 잠깐 볼까요? 임피던스가 최소 직렬 전류가 최대가 결과적으로는 이 둘을 합해 주니까 전류가 최대가 된다. 인덕터의 유도 리액턴스가 카패시터 용량 리액턴스가 크기가 같아지는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데 임피던스가 최소 직렬 또는 최대 병렬이 된다. 최소는 직렬로 해서 이렇게 건전지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 직렬로 하면 전기선이 두께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렇죠. 이게 이 전기선의 두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흐르지 않는데, 그렇죠. 병렬로 하려 그러면 병렬에 하나, 둘, 이렇게 세 개에서 갖다 한 선에서 연결할지 두 선에서 세 개를 연결하면 전선의 두께가 커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좁은 골목길을 만들어 놓고 전류가 통과하지 못한다. 100대 차량이 왔는데 한 대씩밖에 못 가. 그럼 이게 이제 직렬 연결이 되고 병렬 연결은
야, 우리 4차선, 8차선 만들어도 100대도 와. 한 대도 놔. 둘 다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병렬까지도 다 처리하는 제 방식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선을 다른 데와 차별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4차선, 8차선 같은 한 차선이라는 게 전기선의 그 구리선이 똑같다 그러면 4차선, 8차선 만들어 4개로 만들고 다른 데가 차별해서 구리선을 8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4차선, 8차선 시키면 10차선도 되고 3차선도 되겠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전류를 통과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줄 가닥을 다 전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흡수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전선의 굵기가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되면 저항이 없다라는 거죠. 각 전선마다 절 들어와서 전선의 굵기를 따라서 이렇게 똑같으면 그걸 따라서 흐른다 이 말씀이에요. 네, 흐르게끔 돼 있다. 차단해서 전류를 받아들이는 현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덕터의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전기를 합해주는 인덕터와 커패시터 전기를 합해주는 것은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스스로 전기를 합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사용될 때 전하 에너지를 저항하고 다양한 회로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두 부품이 함께 사용되는 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류의 저항이 변화의 저항에서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저장한다. 커패시터는 이렇게 남는 그 어떤 회로 남는 전기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방전 이게 약간 누설 전류를 갖다 흡수하는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커패시터는 전압의 변화저 에너지를 전기장 형태로 전한다. 이 두 부품이 회로에서 연결되면 에너지는 커패시터의 전기장에서 인덕터의 전기장으로 또는 다시 자기장에서 전기장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에너지를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 전기장이랑 자기장 이렇게 커패시터는 전기장이고 인덕터는 자기장이다. 진자 운동처럼 서로가 이렇게 전기를 주고받는 이런 현상, 에너지가 진동하며 흐른다. 이런 에너지 교환 과정에서 특정 주파수의 교류 신호다. AC 신호에 대해서 회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레이저 공진 현상처럼 반사 거울을 이용해서 먼저 생산된 이렇게 빛을 한번 다시 이렇게 반사 거울을 통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다른 두 번째 생산, 세 번째 압축해 주는 현상이 이거를 이제 공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인덕터에서 커패시터로 그러면 또 뒤에서 또 전류가 이렇게 인덕터 커패시터로 들어온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들어온 놈, 두 번째 들어온 놈. 그래서 서로 간에 인덕터에서 커패시터로 전류를 주고받으면서 전류를 증폭하는 이런 기술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 둘이 배치됐을 때 전류를 서로 주고받아서 증폭을 한다. 이렇게 레이저 발광다이오드 공진기 현상처럼 거울을 통해서 먼저 생산되는 빛, 두 번째 생산되는 산빛, 세 번째 생산되는 빛. 이것도 보세요. 얘를 앞에 나가는 빛이 그 뒤에 나가는 빛이 있단 말씀이죠. 전기가 이제 흘러서 그럼 이거를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안에서 반사경을 거울을 이용해서 가두고 왔다 갔다 하면 두 번째 생산하면 세 번째 생산 이거를 전기가 압축이 이렇게 빛이 압축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전류를 증폭하는 부분이 다 하겠습니다. 공진 주파수에서는 인덕터와 커패시터 임피던스 교류 저항 특성이 서로 상쇄되어 전류가 최대치로 흐르거나 직렬 공진 전압이 최대치로 걸리게 됩니다. 병렬.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터 그래서 인덕터와 커패시터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필터 특정 주파수의 신호만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킨다. 이렇게 레이저 발광다에서는 레이저 강한 빛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노즐을 통해서 그거를 서로 달리게 만들 수 있어요. 빛을 이제 특정 노즐을 이렇게 면 뽑아내는 밀가루 좀 면 뽑아내는 노즐이 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노즐을 틀리게 해서 주파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터 특정 주파수에 그렇게 해서 레이저 발광도에 노즐을 틀리게 해서 다른 파형의 빛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터 특정 주파수의 신호만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섞어주거나 이렇게 부딪혀 산란의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필터 특정 주파수의 신호만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라디오나 TV 시청기에서 원하는 방송 채널만 골라낸다. 발진기 주파수 에너지를 교환하는 공진 회로를 통해서 주파수와 에너지를 교환하는 공전을 특정 주파수의 교류 신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동조 회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같이 특정 주파수를 맞게 회로의 특성을 조절한다. 전원 회로 AC를 DC로 바꿀 때 커패시터가 전압을 안정하고 인덕터가 전류 스파이크를 줄여서 더 매끄러운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전력을 도움을 준다. 전원 회로 AC를 DC로 바꿀 때 커패시터가 안정한 AC를 교류 중고가 들어 교류 중을 앞뒤로 가는데 얘를 커패시터는 이렇게 축전기 이게 전기 저장 장소이기 때문에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을 전류를 받아들여 저장을 하면 뒤로 안 끌려가죠. 이것을 몇 개를 넣으면 전력이 제법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류로 바꾸죠. 네, 이렇게 인덕터가 전류 스파이크를 전압하는데 인덕터의 전류 스파이크를 더 매끄러운 전력을 공급하는데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전기를 합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래서 교환하는 능력을 조합하여서 특정 주파수를 선택하거나 걸러낸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저도 정확히 좀 이렇게 좀 배워야 되겠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인덕터의 원리를 인덕터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 자기장 변화에 저항하며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장을 형성한다. 전자기 유도 법칙, 이 자기장을 형성해서 전류를 그 안에다 가둔다는 것인가요? 커패시터는 그 안에서 어떤 껍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는 피복처럼 그 안에 가둔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런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을 형성, 이 자기장 변화의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자기장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전기장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전기를 가두는 건가?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다 법칙과 렌츠의 법칙 이게 잘 모르겠는데 전자기 유도 법칙과 한순간에 알 수는 없죠.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다의 법칙과 렌츠의 법칙. 전류가 증가하면 이를 방해하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전류가 감소하면 붕괴되는 자기장이 전류를 유지하려 한다.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한다, 통제한다는 것이죠. 인덕터의 부품에 뭐가 들어가나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인덕터의 부품을 볼게요. 인덕터는 코일을 심재, 코일을 가면 도체로 전류를 흘린다. 그래서 이게 전자석처럼 활용한다는 거군요. 이게 철심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자석처럼 활용해서 자기장처럼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낸다. 전자석이 올리네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전기를 가두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전류 변화를 전자석처럼 만들어준다. 전기 흘려갖고 만드는 전자석 그걸처럼 만들어준다. 전류 변화를 억제하는 커패시터는 그냥 이렇게 전기를 충전한다. 이렇게 내가 건전지처럼 똑같지는 않은데요. 똑같지는 않은데처럼 전기를 충전하네. 거기는 이렇게 있고 철심이다. 그러면 거기다 구리코를 감아서 전자석의 형태로 이것을 전기를 가둔다. 이 둘의 차이가 있어. 둘의 차이가 있어서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패시터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카패시터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케이스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장을 가지고 있고 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를 따라서 전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렇게 전기를 그래서 증폭을 시키거나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류 변화를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수동 전자 부품입니다. 주요 부품은 코어와 코일이다. 코어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공기 페라이트 등과 코일의 가문수 구조에 따라 인덕터 승값이 결정된다. 공신 코어는
코어 없이 공기를 사용하며 고주파의 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철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철심과 페라이트 코어는 자성체 코어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집중시켜서 인덕턴스를 높인 주력 전력 결의에 사용한 철심에 들어가네요. 또 이게 처음 봤습니다. 네. 코일, 구리선과 같은 도체를 스프링처럼 감아서 만든다. 전류가 어려우면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게 원래 이게 전류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하면 회전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게 모터에다 고리를 갖다 이렇게 감는 이렇게 권선을 몇 번 감느냐에 따라서 모터의 파워가 틀려지는 현상을 회전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류가 팍팍 돌면서 회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터가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연고 자석과 반응을 해서 회전의 현상을 만들어 준다. 근데 그것처럼 구리선과 같은 도체를 스프링처럼 감아서 하면 모터는 아니지만 얘가 회전의 힘이 일어나서 전기장이지만 자기장처럼 이렇게 회전장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전류가 오르면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무엇을 가두는 것이죠. 전류를. 그래서 전류가 오르면 자기장을 형성한다. 외부로 이제 바꿔서 그 커패시터는 이런 껍데기를 통해서 껍데기를 통해 전류를 가둔다면은 전기장을 통해서 자기장처럼 회전장을 만들어 갖고 전류를 가둔다. 이 둘 사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코일의 감은 횟수, 권선수, 단면적 길이 등 인덕턴스 값에 영향을 준다라고 모터처럼 얘를 갖다가 이게 사용을 하는군요. 자기 에너지 저장, 전류가 변화할 때 자기장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한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페라데의 법칙,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츠의 법칙에 따라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유도하여 전류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전류의 변화를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류를 안정시킨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직류에서는 단락처럼 동작하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교류 통과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전력을 다른 데로 좀 빼나 본데요. 네. 다른 데로 빼가지고 이렇게 전류 안정시키거나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은 이게 줬다 맞추고 이렇게 힘을 가속하는 힘을 좀 감속을 시켜주나 본데 회전을 한쪽으로 하는 것을 방향을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네네. PCB 인덕터 표면 실장용으로 계속 힘이 축적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감속을 해주는 감속기를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류를 줬다가 안 줬다가 이렇게 해서 감속을 해준다는 거죠. 방대 방향으로. 근데 이게 이제 인덕터가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데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PCB 인덕터, SMD 인덕터, 표면 실장 제작된 전력 노즐 및 노이즈 필터링에 사용된 토로이달 코일, 링 모양의 코어로 효율적인 자기장하게 링 모양으로 해서 회전하게 만드나 본데. 네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코어와 코일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서 자기 유도 현상을 전력 변환, 노이즈 제거, 에너지 저장,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전력을 변환시켜 줍니다. 전력 변환 다양한 역할을 인덕터는 AC/BC로 인덕터는 직류 전류를 생성하지 않고요. 그래서 직류에 대해서 단락처럼 동작, 직류는 거의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단락처럼 동작, 이상적인 인덕터는 교류에 대한 동작. 인덕터는 교류 신호에 유도 리액턴스라는 저항 성분은 주파수가 넓을수록 이 저항이 커진다. 이 특성 때문에 고주파 전 신호를 차단하고 저주파 신호 또는 직류를 통과시키는 필터 회로에 사용된다. 이걸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좀 연구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하죠. 에너지 저장. 인덕터는 자기장 형태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카페시터는 좀 더 많은데 오래된 비거 껍데기가 있어서 저장하고 얘는 전기장 형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만 이렇게 전기를 보존할 수 있어요. 전기를 걸어줬을 때만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현상을 동의를 그 안에 가두는 건 인덕터. 원래는 이게 좀 불필요한 이렇게 누설 전류를 여기다 가두는 데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배터리가 좀 떨어져서요. 네.